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녀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금융교육 팁을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교육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약간 과거로 좀 흘러 올라가서요. 이 국제금융 명문가인 로스차일드 집안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집안의 자녀 진짜 얘기도 좀 해보고요. 그 유럽의 금융 역사상 빼놓을 네. 수 없는 예, 가장 중요한 예. 그 금융 집안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또 약간 음모설도 많이 음모설도 나오는데 많고, 그죠. 조금 제가 여기서 음모설이 좀 근거가 없다는 걸 좀 또 아,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18세기에 18세기. 국제 금융이란 개념을 만든 가문입니다. 아, 개념 자체를 만들었어요. 개념 자체를 예. 만드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이제 그 시조가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고 그렇죠. 1744년에 태어나신 18세기 사람이죠. 옛날 사람이네요. 예. 예.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거주 지역 게토인 유덴카세에서 태어나신 예. 이분이 이제 시조입니다. 사실 이 해가지고. 당시에 게토는 요즘은 게토란 그 영어 네. 단어의 뜻에 빈민가라는 뜻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유대인들 거주촌의 네. 유래가 돼서 정말 빈민가였다고 예, 그래요. 빈민가였거든요, 네. 실제로는. 네. 이 근데 당시에.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분이죠. 그쵸.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네. 유대인 중에서 아마 가장 성공하는 성공한, 분일 거예요. 예, 이 시절에. 또 이분 또 재밌는 게 예.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면 희귀동전 거래하는 예. 그런 거 사업으로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예. 그게 사실 뭐가 그게 대단한가 그럴 텐데 옛날 그 유럽의 궁정이나 귀족들이 또 그 희귀동전 그쵸, 수집을 그쵸. 되게 좋아했대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소위 귀족들하고 많이 이제 예, 또 관계도 맺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또 스펀도 좀 해주고 기회가 됐던 거죠. 예. 또 환전의 개념을 또 이렇게 그쵸.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였는데 하여튼 이분이 25살에 그 독일 그쪽에서 유명한 이제 그때는 다 갈라져서 살았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유명한 공국인 헤센 카셀 공국의 비레름 대공 이분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분의 궁정 중개인이란 걸 맡게 돼요. 네. 요즘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소위 말하는 대공의 네. 전문 프라이빗 뱅커, 네, 그렇죠. 예, 프라이빗 뱅커 같은 예, 사람이 이런 된 거죠.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죠? 예. 그래가지고 또 이 재밌는 게 이 비레름 대공이란 분이 또 채권 거래를 또 유럽에서 많이 하셨는데 아하. 그때 주식이 없었으니까 예. 특히 이제 그 귀족들 돈 빌려주고 야. 돈 받고 이재놀이 하는 걸 또 좋아하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 이런 거래를 또 중개하면서 이게 이제 그 기회를 잡은 거죠. 아. 예. 그래가지고 이분과 거래를 하면서 여러 나라 이제 예. 채권 거래도 중개하면서 국제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근데 가족들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근데 이제 만들었어요. 원래 유명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스차일드 집안이 그 시조가 되는 분이 국제 금융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 자식들을 통해서 구현을 한 거죠. 그렇죠. 자식들이 좀 예.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예. 그때는 많이 났었는데 예. 결국 남은 또 건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아들 5하고 딸 5 이렇게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오, 많이 근데 이 아들 살아남았구나. 5을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예. 첫째는 이제 자기 고향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예. 이제 있고 둘째가 당시만 해도 상당히 컸죠. 빈에 이제 그럼요. 예. 예, 사실 둘째 솔로몬 유럽의 중심이었죠. 빈에 빈. 보냈고요. 셋째는 런던. 예. 당시 막 떠오르는 떠오르는 곳이었어요. 떠오르는 곳에 셋째 네이선을 예. 보냈고요. 또 나폴리. 아. 나폴리에 넷째 칼을 보내고 저는 나폴리는 잘 보냈었어요. 나폴리도 파리에 이제 예. 5째 제임스를 보내가지고 예.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는 아들들한테 아주 냉철한 여러 가지 사업 철학들을 가르치는데 첫째 뭐 거래를 하려면은 유복한 정부보다는 공공한 정부랑 거래를 해라. 가난한 정부랑 거래를 해라. 예. 그래야지 뭔가 기회가 있다. 그쵸. 두 번째 뭐 역발상 쓸 수 있는 이런 네. 게 그죠? 호감을 사지 못하겠거든 남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해라. 약간 냉철하죠. 예. 사실 이런 건 약간 마키아벨리즘과 같은 그 어떤 권력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도 그런 사람이나. 것도 있고. 예. 뭐세 번째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유대인과 거래를 사업 관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유대인과 같은 족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관계를 넓혀가라고 예. 또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사실 어찌 보면 이 당시에는 이 어떤 유대인들이 사회적인 하층에서 어떤 권력자들과 들어가는데 그 매개를 했던 게 돈이라든가 네. 이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한 여러 가지 뭐 돈과 관련된 네. 나쁘게 얘기하면 지저분한 일인 네. 거죠. 요즘으로 그렇죠.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 네. 비자금 같은 네. 것도 제시해주고 근데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그 동종 거래를 예. 해가지고 이제
그 비레름 대공의 이제 돈 거래를 이제 맡아서 예. 이제 하게 됐는데 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아까 게토에서 자랐다고 예. 했잖아요. 그 정도로 유대인이 이제 천하게 좀 그쵸. 유럽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이 뭐 이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요. 예. 무기나 향료 거래, 뭐 술 곡물 거래도 못했어요. 아. 오로지 돈 거래만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이자. 네. 왜냐면 네, 이자 놀이만 성장에서는 할수 이자를 받는 것이 사악한 예, 죄였었으니까 이 그래서 당시에. 당시 카톨릭에서는 그런 걸 또 예, 용납하지, 용납하지 않아.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그런 남들이 하지 예. 않는 그것만 할 수 있었는데 또 게토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그냥 밖에서 사는 것도 위법. 그리고 일요일 날 또 밖에 나다니는 것도 위법. 예. 뭐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 살아남으려니까 이 권력자들한테 예. 선물도 주고 지금은 뇌물이죠. 그쵸. 선물 주고 돈 빌려주고. 그 당시에는 아마 뇌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 다 그냥. 아이 그거 지금의 법이지. 예, 지금 현대법인 거고. 예, 그죠? 선물 주고 예. 예, 또 대출해주고 예. 또 투자 정보 귀뜸해줘가지고 돈 벌게 해주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성장을 한 거죠. 예. 그냥 뭐 소위 뭐 좀 지금 보면 더러운 일을 좀 이렇게 모아서 그렇죠. 한 거죠. 사실은 이게 예. 남들이 하기 싫고 또 또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음. 피하고 싶었던 음. 일들을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예. 대신하면서 그러면서 불특정을 한 이제 거죠. 당시 막 유럽은 이제 혁명과 전쟁의 시대 야.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좀 자유가 확대되는 시대였어요. 예. 그것도 이렇게 활용해가면서 이제 성장을 근데 하게 제가 됩니다. 알기로 이 시기가 가장 뭐 이 로스차일드 집안의 음, 유명한 에피소드가 음. 나오는 시기 아니에요? 뭐 제 어떤 걸 추측. 얘기하죠? 그래서 예. 뭐 이렇게 전쟁 중에 뭐 예, 그죠? 그렇죠. 예, 예. 예. 특히 이제 셋째 아들 네이선이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데 다섯 형제 아들 네. 중에 제일 똑똑한 거죠. 예, 제일 일을 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른 형제들이 네이선을 갖다가 셋째 아들 네이선을 갖다 총사령관이라고 불렀대요. 어. 예. 그래서 지금 런던에 있으면서 이 당시 이제 비레름 대공의 이제 재산을 아버지가 예. 관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재산을 이제 런던에 보내주면 거기서 이제 막 성장하는 런던의 금융가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이제 예. 하게 된 거죠. 근데 중간에 자기가 이제 거래를 하니까 이 시기를 막 이렇게 조절하면서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자기 돈을 불리는데 이용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쭉 사업을 이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을 확장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1806년에 이제 나폴레옹이 그때 막 한참 저기 성장하고 있을 전 때 유럽을 이제 대상으로 뭐 지배하기 시작했을 저기 때. 그 영국의 뭐 대륙 수출 다 봉쇄하고 막 예. 이럴 때죠. 그때 이제 영국이 또 스페인하고 또 전쟁을 예.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비가 필요해서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금괴를 몰래 예. 영국에서 이 뭐 저기 파리를 저기 프랑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를 자기 이제 아들이 다 거기 가 있으니까 아니, 형제가 가 있으니까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밀수도 하고 해가지고 보내주는 그러면서 이제 예. 신뢰를 쌓아간 거죠 또 영국 정부에. 예. 예. 그리고 또 영국이 또 나폴레옹하고도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그 또 유명한 영국과 프랑스는 정말 예. 100년 전쟁을 했던 나라들이니까 그 서로. 군사 작전에 그 예. 자금까지 막 대주고 예. 이러면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 뭐 유명한 뭐 워털루 전쟁이라는 데 있었죠. 예. 뭐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예. 결국 그러면 영국 정부에 이제 이 신뢰를 얻으면서 예. 영국 국채를 막 거의 다 장악해서 예. 거래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렇게 성장을 하고 한때 또 이 금이 부족해가지고 영국 중앙은행 그 잉글랜드 은행이 뭐 영란은행. 예. 예. 파산할 정도까지 됐었는데 그때 뭐 또 금괴를 줘가지고 또 구제를 하기도 하고 엄청난 저기 그러니까 부를 이제- 쌓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럼 궁금한 게 얼마나 돈이 음. 많았길래 네이선이라는 사람이 네. 사실은 한 나라의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면 사실은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네. 개인적으로 돈 빌려주는 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네. 어느 정도 그런 정도로 돈을 약간 벌었는데 돈도 예. 많고 권한과 둘 다 네. 가지고 있다는 얘긴데. 엄청난 힘을 썼던 예. 거죠. 그때 1836년에 네이선이 사망했을 때 재산이 350만 파운드 영국 돈으로. 예. 근데 이게 지금 감을 잘 못 잡으니까 당시 영국의 국내 총생산하고 비교하면 0.6% 정도 됐다고 그래요. 한 사람 재산이 한 사람 재산 0.6% 됐다는 거고 1인당 저기 국민소득하고 비교하면 당시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2파운드였으니까 한 뭐 16만 배 예. 이런 정도의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막 영국이 성장해서 당시 막 뭐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잡던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영국에서 가장 부자였으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거죠. 그렇죠. 이분이. 예.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미국에서 최고 부자인 사람인 거와 같은 그렇게 원리인 따지면 거죠.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이게 가족 집안인데 이게 정말 로스차일드 가문이 아주 정확하게 네. 로스차일드 은행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제도권화된 은행을
나중에 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냥 자기들끼리 돈을 운영한 건가요 이게? 결국 자기들 돈을 운영한 건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빌려주고 그 은행 국제 시스템으로 한 건 투자하고 맞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럼 근데 그 은행의 위상이 대신에 어느 정도였던 예, 겁니까? 국제 네트워크를 이제 가졌던 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은행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예. 유명한 분 있잖아요. 영국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 유명한 그분이 예. 저기 사실 로스차일드 이 책을 또 썼어요. 예. 예, 쓰면서 1815년 이후에 100년 동안 와. 세계 최고의 은행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오. 현재 많은 은행들 있잖아요. 지금 뭐 예. JP 모건이니 뭐 많이 있지만 그런 음. 은행들이 이런 당시 이 로스차일드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장 한 100년간 세계 최대의 은행과 가장 자금력이 뛰어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재산들을 구축할 수 있었던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예, 비결 이런 거는 그것도 좀 궁금하죠. 그죠 많이 제일 사실 네. 그런 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벌었을까 네. 저 사람들은. 당시에 뭐 국제 금융이란 개념이 없을 때니까 예.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일 첫 번째 그 제일 시조 아버지가 이제 했듯이 사실 환전의 개념이 있었어요. 예. 그 환율 차이, 그 돈의 나라마다 다른 돈의 가치를 이용해서 또 돈을 벌었고요. 일종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환을 이용한 차익 거래 같은 네. 거를 좀 지금은 뭐 거의 컴퓨터로 하니까 그런 불가능하지만, 거의 이익을 내기 어렵지만 당시는 뭐 컴퓨터도 없고 그냥 정보만 있었으면 또 이동도 제한적인 네. 시대였고 네. 예. 저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걸로 많은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또 대출을 했는데 주로 그뭐 왕가 그리고 정부 아까 얘기했듯이 영국 정부에 대출해주고 약간 왕실에 대출해주고 약간 노는 물이 달랐네요. 예. 그래서 세금을 거꾸로 자기가 걷어가게 된 거죠. 예, 어떻게 예, 보면 예. 결국 세금이 다 이 사람들 손에 이제 들어가게 된 그러네요, 거니까. 결국. 예. 또 국채 발행 예. 뭐 이런 거 하고 국채 중개도 하고 또 어. 투기도 뭐 엄청나게 했습니다. 뭐 투기가 불법도 아니었고. 예. 예. 그 유명한 뭐 영국 증시에서도 그 채권 거래를 뭐 투기하고 이런 것도 네, 막 뭐 그런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우리가 일도 이렇게 뭐 벌였던 거죠, 예, 사실. 이런 사례들 예. 많이 나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럴 때 투기를 할 때 중요한 건 이 정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정보를 중요시 했다고 해요. 예. 예. 그 네트워크 5명 형제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쥐고 있으면서 예.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그럼 거죠. 같이 공동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했겠네요. 공동 투자도 하고요. 예. 또 어디 한 형제가 또 망할 쯤 되면 거기 또 돈을 지원해 가지고 살려주고. 나도 예. 그런 형제로 태어나고 싶어. 예. 그래서 예.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됩니다. 예. 이 형제들이 사실 직접 만나는 거는 몇 년에 한 번밖에 음.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로 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건데 정기적으로 또 편지를 되게 상세하게 고주알 미주알 써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돌려받다는 근데 거죠. 사실 형제가 오형제 정도 되면 서로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우리도 뭐 조선 왕조 딱 음. 개국할 때 보게 되면은 막 싸우잖아요. 갈등이 이렇게. 근데 어떻게 다섯 그게 명이 이게 이렇게- 로스차일드 가문 교육의 핵심입니다. 사실 그- 뒤에 한번 다시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항상 이렇게 뭐 금융업이라는 게 우리가 뭐 최근에 우리가 리만 브라더스라든가 메릴린치 네. 한때를 정말 호령했던 음. 회사들이 사라졌잖아요. 네. 아무리 로스차일드 가문이 100년간 최대 은행이었다 하더라도 100년, 200년, 300년 아직까지 이어지곤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도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네. 이게 원래 인생의 그 뭐 성사가 있듯이. 네. 근데 이 로스차일드는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만 한 건 알 텐데 위기 같은 건 없었나요? 위기를 많이 맞게 되죠. 사실 예. 이게 저희 로스차일드의 이 전통이 그 자기 가문에서만 이렇게 정보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기를 사실 맞게 되는데 저는 들었던 게 네. 이 당시에 그 뭐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결혼도 좀 사촌간에 이렇게 그렇죠. 많이 해서 거기 약간 유전병 네.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유전병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근친 결혼했는데 다 사촌간에 결혼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조카랑 결혼하고. 유럽 왕가들이 주로 사촌간에 결혼해서 이제 유전병들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 이분들은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에 그 내부에서만 계속 이렇게 돈을 돌리다 보니까 이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차례 그 이후에 세계대전 겪으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예, 세계대전. 유대인들이 또 중간에 또 곤혹을 칠 때가 그쵸. 있었잖아요. 예. 그때 또 많이 좀 사세가 좀 가문의 세력이 많이 약화됐다고 그래요. 일단 그 나폴리 지점 이게 1863년에 폐쇄되고요. 예. 또 프랑크푸르트 이 핵심 지점인 프랑크푸르트가 이 남자 후손의 대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문의 남자한테만 돈을 장자한테만 그쵸, 상속하라고 그쵸. 그랬 예. 그런 유언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후손의 대가 끊기니까 거기도 1901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또 빈 지점이 또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예. 1938년에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하면서 어. 이 유대인 탄압이 시작되면서 이 문을 닫게 돼요. 예. 그럼 결국은 런던하고 파리만 이제 2차 대전 후에 어. 남아 있었는데 여기도 파리 지점 같은 경우에도 미테랑 정부 사회당 정부가 그쵸. 출범했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예. 그 1982년에 출범한 이제 미테랑 정부가 은행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그래가지고 파리 지점마저 이제 문을 닫게 돼요. 아 이때까지도 계속 있었던 거구나. 예,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예. 각각 지점들이 번성을 했었는데. 그럼 아예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영국 지점, 그러니까 런던의 지점들이 남아 있었고요. 영국의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있는 거고요. 지금도 있는 거죠. 있었고요. 지금 여기서 좀 변화가 있는데, 예. 그다음 프랑스의 그 저기 파리 지점이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다시 돈을 프랑스는 국유화하면서 다시 샀어요. 그러니까 돈을 줬어요. 현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강제로 몰수한 건 몰수한 건 아니니까. 아니고 돈 주고 이제 뺏은 나치랑 다르게 나치는 예. 다 몰수해 보는데 예. 돈을 주고 이제 예. 인수를 한 거죠. 정부가. 그러니까 국유화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파리 지점 사람들은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시 금융회사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파리 오를레앙이라는 예. 이름으로 금융회사를 만들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은행 라이선스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키워가지고 런던에 남아있던 로스차일드 은행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M&N 로스차일드 앤 선즈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그거를 인수 합병을 합니다. 2012년에. 얼마 안 그래가지고, 됐네요 그러면. 예, 로스차일드 앤 코라는 이제 회사를 파리에 이제 본점을 두고 물론 영국도 런던도 본점이라 하지만 이렇게 해서 다 합병을 합니다. 그럼 지금도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을 쓰는 투자 회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로스차일드 앤 코라는 자손들이 회사가 있는 운영하는 거죠. 예. 이게 7대 손이 지금 알렉산드라는 분이 회장으로 지금 있어요. 대단하다. 7대 근데 손이네. 운용 자산 보니까 예상보다 많지 않아요. 예. 2020년 현재 781억 유로. 그러면 그래서 얼마 한 정도? 105조, 100조 원 뭐 정도. 100조가 왜 적어요. 이게 보통 아니, 근데 7대까지 한때 내려와서 세계 최대 은행, 세계를 금융을 호령하던 아니 분들인데 이게 1800년대 네. 초반부터니까 100년이 뭐예요? 이게 거의 400년을 돈을 지키고 있는 건데 이 네. 집안은. 근데 이게 조선왕조 음모론이 되게 실록도 500년 많아서 만에 어디 망했는데. 돈 숨겨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많아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예. 이제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쓴 분 있죠. 예. 승훈빈 이분이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 자산이 50조 달러에 아. 달한다. 세계 금융을 아직도 예. 주물럭하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실은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은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구나. 여전히 뭐 명맥은 100조 정도밖에 안 된다. 네. 100조 정도밖에. 네. 저는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그 1차 세계, 2차 네. 세계 되지만 그 시대적 혁명과 네. 격변의 시기에 돈을 많이 벌고 또 전쟁 격변의 시대에 네. 돈을 기운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원래 돈을 많이 버는 그렇죠. 거고 못할 때는 네. 힘들어지는 건데 이 로스차일드 실은 가문이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그거예요. 뭘 실수한 겁니까? 왜냐면 이게? 영국이 성장할 때 영국에 진출해가지고 돈을 크게 벌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미국 아. 성장했는데 미국 진출에 실패한 겁니다. 미국은 안 갔어요. 미국에 조금 가긴 했는데 예. 적극적으로 이제 가문에 누군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까 런던에 있던 M&N 로스차일드 앤 선즈 여기에 회장을 맡았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에벌린 로스차일드죠. 이분이 이제 1988년에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뭐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200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미국에선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이게 우리 가족이 범한 실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제대로 성공을 못해가지고 재산을 불리지 못한 겁니다. 대신에 누가 벌었냐? 예. 네. JP 모건이 다 벌었잖아요. 아하.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JP 모건. 예. 여러분들 그 예. 자료 나오시는 JP 모건 예. 나중에 보시면 잘 나와 JP 있어요. 모건이 예. 사실 그 영국에서 유럽의 그 자본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 미국에 투자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예. 예. 저는 또 이렇게 원래 로스차일드 그러면 와인 매니아 분들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와인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있죠. 지금도 예. 있죠. 그 제일 예. 비싼 와인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로스차일드 은행이 그러면 나중에는 영국하고 파리에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게 제일 이제 유명한 게 와인이 남아 있고 와인 남아 있고 파리에 지금 있고 런던에 있고 로스차일드 앤 코라는 이제 예. 그 명맥을 이은 회사가 있고 또 하나 이 반개 회사가 또 하나
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여러 개 또 반개 회사 후손들이 여러 개를 하니까 여러 아. 뭐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게 하나가 있는데 스위스에 본사를 둔 또 로스차일드 은행이 하나 있는데요. 아. 이분들은 원래 파리 후손 중에 한 명이 저기 스위스에 가서 은행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1953년에 세운 에드몽드 로스차일드라는 은행인데 지금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며느리가 되죠. 그러니까 아리안느란 여성분이 지금 회장으로 있어요. 옛날이었으면 이분이 회장 안 못 돼, 되셨었는데 못됐죠. 시대가 전혀 이제 안 바뀌고 돼가지고. 이분이 회장이 있고 여기가 더 오히려 운용자산은 더 많습니다. 얼마 정도? 1680억 스위스 프랑에서 약 200조 원이 넘어가는 오. 운용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좀 반개가 네, 이 적통을 네. 그래서 이긴 거네요. 예,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 그러면 어떤 교육 철학 같은 거 그렇죠. 뭐가 사실은 이게 있을까?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예, 그거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우리나라 뭐 대그룹들도 그러지만 창업주의 음, 유지 같은 게 사실은 음.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런 철학이 형성되는데 그렇죠. 이런 예. 돈이나 기업 쪽에서는 이 집안도 아마 그러면은 최초에 그 예. 가문의 시조가 되는 마이오 암쉘의 어떤 그런 유지 같은 것이 유지를 이제 남겼죠. 예. 뭐 크게 이제 5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가족들한테만 중요 임무를 아. 맡기겠다. 또 재산의 외부 유출을 막아야 된다. 뭐 그때는 되게 중요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재산 상황은 항상 비밀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음모론이 나온 거예요. 비밀 밖으로 잘 공개를 안 했거든요. 예. 또 상속할 때 변호사 개입을 금지했습니다. 가족만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또 네. 유출될까봐. 네, 집안의 장자가 가업을 승계하라고 하고 해가지고 이게 당시엔 성장의 요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성장을 그렇죠. 지체하게 하는 그러니까 또 폐쇄적이 요인이 된 거네요. 됐습니다. 그 조직 내 예. 다양성을 만들지 못하고 어찌 보면 또 하나 이제 이런 걸 다 상징하는 게 로스차일드 이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빨간 방패를 중심으로 이 5개의 화살을 손에 쥔 팔이 하나 이제 새겨져 있어요. 이 5개의 화살은 뭐냐? 화합을 좀 뜻하는 건데 그 오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오형제라 알고 있었어요. 아우형제 똑같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 하나의 화살 많이 듣던 얘기죠. 하나의 그쵸. 화살은 쉽게 부러뜨리기 쉬운데 5개의 화살은 한 번에 부러뜨릴 수가 없다. 이게 징기스칸도 얘기하자 나오지 옛날에 않나요? 그런 징기스칸의 여러 가지, 책에서 나왔던 것 같아 이게. 전설 뭐 일본에도 이런 예, 얘기가 비슷한- 있고 예. 뭐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가문의 교육으로 예. 이제 많이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3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쵸 가문의 유언 뭐 해가지고 화합, 성실, 근면 요 3가지를 계속 화합, 성실, 근면. 이어가라 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화합, 성실은 이렇게 화합을 딱 이렇게 유지를 남겨고 가도 음. 자식들끼리 참 많이 싸우는데 이 집안은 그렇지 그게 않았나 좀 보네요. 한때 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결국 재산을 좀 이어가고 7대까지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좀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현철 박사님 보시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녀 경제 교육의 핵심. 비결, 핵심 네. 3가지. 첫 번째는요. 첫 번째가 정보가 중요하다. 아,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를 이룬 이 근본이 이분들의 근본은 정보였다. 예. 그래서 항상 정계와 체계 최신 뉴스를 접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또 했고요.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현장을 중시하라. 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첫째 아들 암쉘이 이제 셋째 아들 네이선한테 한 얘기를 이제 적어놓은 건데 이 아버지는 은행가라면 항상 계산을 해야 된다.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장점은 없다고 늘 말씀하셨다. 어둠 그래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장점이 없다라는 말은 항상 이 장부를 제대로 알고 이 현장에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가리킨 거예요. 그 현장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깜깜이가 되면 안 된다. 예, 항상 아들들한테 정규 교육 뭐 학교 교육 말고도 사업 실습을 별도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최고의 실습은 일하면서 배우는 거다. 해서 그 현장에서 일하게. 어찌 보면 이제 은행업의 온더잡 트레이닝을 음. 정말 시킨 거네요. 이 네. 부가. 네. 세 번째는 그러면은 마지막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예. 마이어 암세 시조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죽기 1시간 전에 아들들을 모아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너희 형제가 모두 협력하면 독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이제 형제들이 다 기억했고요.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0년 지난 후에
첫째가 이제 자녀 세대들 모아놓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음. 단합은 돌아가신 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성스러운 의무로 떠받들도록 지시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자녀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예. 되게 노력을 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뭐 하브르타인가 히브르타 그래갖고 유대인 네, 그 창의성 토론 교육 같은데 관심 많으셔도 그런 학원이 강남에서 좀 네, 많이 좀 비싼 값 받고 하시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네. 이렇게 로스차일드 보니까 음,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그 금융업에 강하죠. 그 금융업이나 또 문화예술업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예 사업도 거의 연예 사업도 네.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장악하고 금융업도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지식 기반의 소프트웨어적인 비즈니스들이거든요. 이게 어떤 하드웨어적인 비즈니스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이런 오늘 로스차일드 얘기 들으시면서 이 금융 같은 교육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예. 아이들의 소프트웨어적인 지적 능력을 키우는 거다라는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18세기 국제금융의 개념을 예. 만들었던 국제금융 명문가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스토리하고 예. 또 자녀 교육 얘기까지 예.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